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죠. 16개월 최저치인 98.7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또 비트코인도 하락해 20K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저희 어제 또 스트라티스와 또 하이브 같은 급등코인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달달한 수익을 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코인한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어제는 이제 PPT를 통해서 강의를 드렸다면 오늘은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비자 이제 신뢰지수 같은 내용들이 또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들은 또 뒤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현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중순까지는 어떠한 큰 이슈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 지수가 뭐 안 좋게 나왔다 해서 뭐 시장이 많이 빠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또 그건 아니다. 그냥 하루 올린 거 하루 그냥 뱉어내는 시장이었다. 고로 그냥 우리가 이틀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의 악재로 작용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뭐 걱정을 하시거나 또 우려를 하시거나 그런 내용들을 안 하셔도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걱정할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오늘 코인한스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네, 저랑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인플렉스에서 출금 문제 해결 위해 새로운 토큰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약 600억 상당의 토큰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연 20%의 수익률을 제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셀시우스 때처럼 네. ST 이더를 주고 이더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과정인 건지. 네,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순환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이자율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뭐 루나 같은 경우도 그냥 좋은 이자율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을 많이 시키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 이자율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내가 20% 30% 준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켜야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를 투자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못 지키게 되면 또 다른 루나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또 사람들이 신뢰를 잃고 다시 내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그 이자율이 없고 예치금이 줄면 줄수록 그 이자율을 갚아내야 되는 내용들이 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이 나온다 해서 저게 당장 이 규제 라인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우리들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소식도 같이 보겠습니다. SGBX가 넷마블과 맞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 비즈니스 협력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을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암호자산 법안 MICA가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조금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방안이 조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자 지급 금지 방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루나 내용들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의 내용들이 좀 많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틀린 건지 정확히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좀 들어선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유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뭐 이자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당장의 위험 요소를 좀 막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다. 당장 뭐 어떻게 저게 정확히 픽스드가 된 내용들은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좀 그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같이 볼게요. 네, 비트코인 법화 지정 중화공 국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지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지정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실 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뭐 엘살바도르나 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느끼기엔 그렇게 강대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탈달러와 결국엔 강한 나라들은 달러를 많이 들고 있고 외환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이제 달러에 대한 힘이 있고 그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소 못 사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달러가 외환 보유가 너무 극소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화폐도 가치가 뛰어나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에겐 회피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작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못 사는 나라들의 뭐 이렇게 막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못 사는 나라들의 이 법정화폐 채택 자체가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물론 저번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처음에 최초로 채택을 할 때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시장의 흐름이 좋으니까 그걸 이어서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나쁠 때 저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호재가 좀 작용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뭐 호재, 악재가 매일매일 조금씩은 나와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개선된 내용들 현재 제기된 악재들이 뭐 해소가 되거나 뭐 더 좋아지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악재 호재가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은 제 갈 길 가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인한수님께서 같이 코인 소식 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계속 이어서 가볼 건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글로벌 경제와 암호화폐 이슈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G7 정상들이 조금 러시아산 원유 가격 때문에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이 지금 러시아랑 워낙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라이벌 구도죠. 라이벌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자체는 이제 G7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은 어디 안 속해 있는 데가 없어요. 모든 곳에 속해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자기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는데 G7이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좀 상한가를 좀 정해가지고 너희가 이거를 팔고 싶어도 상한가가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싼 값으로 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당장 정해진 건 아니고 상한가에 대한 최종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 목표는 뭐냐면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석유를 판 돈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러시아 입장이라면 지금 이 에너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자금을 원래 없던 자금을 또 지금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보태서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전쟁을 하루 이어가는데 뭐 몇백억, 몇천억의 비용이 든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3달째, 4달째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충당을 했냐? 석유를 판 가격에서 충당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 보통 연 평균 수익이 15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석유 수출로만 본 게 200억 달러라고 해요. 근데 올해가 가기도 전에 200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작년엔 한 해 동안 150억 달러를 벌었는데 지금 뭐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200억 달러를 벌었으니까 뭐 6개월 더 지나면 뭐 불보듯 뻔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또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뭐 세계대전부터 지금 러시아 좀 안 이롭게 보고 있는데 뭐 할 때마다 러시아가 우리 서로 적이다 뭐 러시아 싫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를 안 이롭게 볼 수 없죠. 뭐 미국도 기름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천연가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마저도 러시아를 좀 어떻게 막자. 너희가 너무 커지는 돈 버는 거 안 이롭다. 너희들 좀 막아가지고 전쟁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문가들 이제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내용들이 좀 많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여기다가 얘기를 해요. 가격 상한가의 실행 가능성이 좀 많이 적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한가가 정해지기 전에 또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내가 기름을 사는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산 기름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여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살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살 수도 있고 굳이 꼭 한 사람한테만 이 석유를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방법이 아니고 저 방법을 통해서도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 충분히 대체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G7 자체가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또 한 가지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G7 너희들은 얼마 사지도 않는데 왜 주위에 우리들만 피해를 보냐.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석유를 사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석유를 못 사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석유가 없으면 못 돌아가는데 어떡해? 그럼 너 G7 너희가 독자적으로 너희 강한 애들끼리 정한다 해서 너희는 피해가 적겠지만 안 그래도 우리는 못 사는 나라들을 기름 피해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섞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상한제가 실행이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조금 유가가 상승한다는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인플레이션도 네.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죠. 사실 뭐 이 석유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많이 대체 수단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지금 사우디로부터 이제 하루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그걸 우리가 수입을 받겠다, 막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우디라고 치면 사우디가 뭐 유럽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떻게 운송을 할 것이며 운송 기간 포함해서 비용 등등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이 유럽의 강국인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쪽은 또 안 그래도 또 위쪽에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충분히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볼 건데 그 나라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된 내용들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석유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뭐 아무리 늘려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급받던 그냥 뭐랄까요, 대형 유통 이곳에서 소형 유통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생길 건 당연히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도 없고 원하는 만큼 빠르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꼭 생길 것이니까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악순환이 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계속 이렇게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상한제를 실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볼 내용은 시장 침체로 암호화폐 이용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한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 침체, 전체적인 시장 침체예요. 뭐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들어가고 있고 주식, 암호화폐 시장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이 거래가 현저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지금 부동산 자체가 거래 양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양이 많이 떨어졌는데 좋았을 때 이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달러를 통한 암호화폐를 통한 비중이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때도 암호화폐를 통한 내용들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었을 거예요. 근데 전체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서 떨어지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사실상 거의 뭐 암호화폐를 통한 내용들이 많이 떨어진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불어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암호화폐 자체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 맞냐면
그 전통 금융 같은 경우는 대체 수단이 가능해요. 어떤 대체 수단이 있냐면은 우리가 뭐 NFT나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뭐 투자 상품 아니면 금융 상품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통장 잔고에 있는 내용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도 충분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테이플 코인 루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다음에 뭐 디파이도 지금 뭐 된다 만다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NFT도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이게 놀 수 있는 이 섹터들이 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암호화폐에 대해 지금 투자하는 게 어느 섹터가 맞는지 어느 게 맞는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당장 뭐 현재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시장이 침체가 됨으로써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부동산 거래 암호화폐 또 사실상 중단이 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뭐 얘기하는 주제긴 하지만 루나 사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협의회가 좀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영 대표도 지금 이 루나 사태 때문에 잡히기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많이 힘든데 이 시장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루나 사태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항상 트위터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실제로 있는지도 모를 정도까지 왔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싱가포르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일단은 전체적인 고소 내용들은 많이 들어갔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당장 그리고 국내로 부를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지 못하고 있고 해외에 있더라도 좀 위치를 좀 추적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인터폴이나 국제적으로 이게 신고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소재나 위치 파악을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이 없다라고 해서 아직은 권도영이 좀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햄버거도 먹고 그러겠죠. 잘 살고 있겠죠.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루나 사태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나를 좀 어떻게 좀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냐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신뢰도가 많이 깨졌죠. 그렇다 보니까 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금감원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이거 거래소를 하는 사람들, 사업자 사이에서도 루나 사태가 일어나는 거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재발이 되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나 사태를 좀 많이 사람들로부터 안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무슨 협의회는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협의회, 저런 협의회는 많은데 그 협의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 협의회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쌓이면서 점점 내용들이 보강이 되고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안전한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 참여하게 되는 내용들이 금융감독원 이런 곳에서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냥 국가 차원에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나온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나 그 다음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이 코인이 어떻고 이 코인의 리스크가 뭐고 이 코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솔라나 대표적인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얘들이 뭘 하고 뭔 장점이 있고 시총이 얼마고 이런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코인들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전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게 저희한테도 문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이고 얼마나 좋은 코인이고 이걸 알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암호화폐가 너무 그러니까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소스들이나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알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부족하다 말이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놓쳤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조금씩 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 것을 좀 알 수 있는 사이트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코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코인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면서 여러분들과 우리들 소비자들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방법이 점점 쌓여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루나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어쨌든 투자자분들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암호화폐의 근질적인, 약간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탈중앙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금감원 같은 아니면 나라에서 이렇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은 이런 사태가 막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상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네. 지금 거래소가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죠? 지금 네. 이제 뭐 쉽게 쉬운 예로 뭐 업비트, 빗썸 이런 내용들은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말하면은 저희는 아직은 확실한 이제 탈중앙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조금 쌓이고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중앙화의 개입이 있고 그 중앙화부터 어느새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탈중앙화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탈중앙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더라도 내가 밥벌이를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네. 지금 시장도 거래소들도 그냥 탈중앙화 이런 내용들도 그냥 결국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고 능력이 쌓여야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탈중앙화라는 걸 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탈중앙화를 가져가는 건 이 개인 코인들만의 탈중앙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탈중앙화 하기가 힘든 거지. 근데 코인들 자체는 탈중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루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계속해서 제가 게임 시장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관련주들 요즘 성장 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랑 또 게임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가격과는 좀 별개로 알게 모르게 사실 뒤에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그냥 아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격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좀 많이 기술이 발전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 발전도 조금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게임 부분에서도 많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콘텐츠를 통해서 이거를 하고 저걸 하고 뭐 경쟁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콘텐츠 좋네. 이게 점차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 그런 게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둘의 눈에 와닿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뭐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메타버스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메타버스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뭐 VR이나 이런 VR을 끼고 하잖아요. VR을 끼고 하는데 그 안에 뭐 VR, AR, MR 뭐 등등 여러 가지 R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써야 되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또 사야 되고 근데 이걸 쓴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이거 쓴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저걸 쓰고 과연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컨텐츠 좋은 게 있길래 내가 저기에 이거 몇 시간씩 끼면서 할 수 있나? 우리 사람들 보시면 PC방 이제 젊은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나 PC방에 가면 몇 시간씩 게임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VR을 끼고 몇 시간을 게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무겁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는데 뭔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성장을 해서 컨텐츠 개발이나 그다음에 가능성, 내가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려 있어야 여러분들도 이걸 참여하고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전문가는 이제 암호 자산과 게임 모두 성장의 한계를 보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기를 좀 맞았다. 근데 이 둘은 서로를 좀 약점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암호 자산과 암호화폐의 유용성을 게임에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가 진정한 자신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 NFT 토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NFT가 많이 거품이 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NFT가 거품이 껴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정한 발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NFT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NFT를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투자나 가격 상승의 목적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NFT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한 좋은 방법이다. 혹은 NFT를 통해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NFT를 통해서 기프티콘도 NFT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NFT의 이 기능성, 가능성, 그 다음에 활용성은 많이 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NFT라는 것 자체를 너무 뭐랄까, 투기의 목적, 가격 상승을 꼭 해야 된다라는 목적, 그리고 이 NFT가 가치를 가지려면 모든 사람이 동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100만 원치 하면 다른 사람들이 10명이 보기에도 이게 100만 원치 하는 값어치가 돼야 우리가 그거를 거품이라고 안 하고 얘가 100만 원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껴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개수가 적어서 그거에 대한 단순한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가격 상승이 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갈망을 해야 어느 정도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NFT가 계속 거품이 끼고, 누군 자전거래에서 이거 사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NFT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무색시키는 것 같다. 근데 NFT의 진정한 의미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술적으로 활용도 방면에서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에 NFT 지금 당장 빛을 못 발하고 하더라도 어느새 우리가 핸드폰이나 그다음 TV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어느새 NF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구간들이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코인 한수님과 또 글로벌 경제, 또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